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예요? 만약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이 그 주인공이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집투 코퍼레이션과 페이팔의 성공으로 3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된 머스크는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할 확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해결책은 지구가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었죠. 머스크는 금성의 대기는 산성이 너무 강하고 수성은 태양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식민지로 삼기 가장 좋은 행성은 화성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곧장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 찾아본 그는 인류에게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게다가 달 탐사가 끝난 1972년 이후로는 유인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너머의 궤도로 올라간 일도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의 퇴보에 실망했지만 항공우주 기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던 냉전 시대처럼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로켓으로 영양젤과 씨앗으로 가득 찬 온실을 발사해 화성 표면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불모의 행성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보고 대중들이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지길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머스크는 저렴한 로켓을 찾기 위해 미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찾아가 수소문했지만 로켓 구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로켓 기술이 40년 동안 거의 아무런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로켓을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결국 머스크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스페이스X는 1년 만에 로켓 펠컨 1호를 제작하는 데 성공해요. 하지만 나사는 이를 억만장자의 취미를 위한 장난감 회사 정도로 치부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을 머스크가 아니었죠. 당시엔 라이트 형제의 역사적인 첫 비행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머스크는 이 행사장에 7층 건물 높이에 펠컨 1호를 끌고 나타납니다. 이 퍼레이드는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물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했죠. 머스크는 이곳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한 로켓을 만들 수 있다고 선언하며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전통적인 항공우주 기업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한 달 후 나사의 션 오키프 국장의 책상 위엔 스페이스X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죠. 2006년 스페이스X는 설립된 지 4년 만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에서 펠컨 1호의 발사를 시도합니다. 당시는 모든 우주 산업을 독점해오던 나사가 우주 정거장에 물자를 운반하는 택배 사업을 민영화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펠컨 1호의 성공 여부는 어느 때보다 중요했어요. 하지만 발사 순간까지 4년이 걸린 펠컨 1호는 비행 시작 후 34초 만에 엔진이 멈추고 이륙한 지 59초 만에 바닷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펠컨 1호의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사가 스페이스X와 2억 7,8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몇 억 달러 수준의 택배 사업을 무시하고 수천억 달러 가치의 우주선 제작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인공호흡기를 단 스페이스X는 로켓 개발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2년간 2번의 실패를 더 거친 스페이스X는 4번째 시도 만에 펠컨 1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며 지구 저궤도에 도달한 최초의 민간 개발 발사체라는 역사를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2008년 12월 23일에는 나사의 16억 달러 규모 계약을 추가로 따내며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죠. 이후 몇 번의 실패를 더 겪지만 2012년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국가 단위로만 성공했던 우주 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하고 2015년 발사한 로켓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데도 성공하며 명실상부 가장 혁신적인 우주 기업임을 입증합니다. 같은 해 지구 저궤도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전 세계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발표해 구글 등 수많은 투자자의 투자를 받기도 하죠. 마침내 2016년 스페이스X 설립 14년 만에 머스크는 원래 목표했던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엔 온실이 아니라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1958년 국립항공우주국 나사가 설립되고 약 10년 만에 인류는 달에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스페이스X를 포함한 민간 우주 기업들이 생긴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이들은 인류를 어디까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억만장자들의 우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을 선물해줄 수 있을까요? 타이탄,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왜 우주에서 미래를 찾는가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 폴 앨런 등 우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거물 4명의 도전과 경쟁, 혁신을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아직까진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지는 민간 우주 개발의 과거와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책이죠. 우주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책 속의 방은 책은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거나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책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책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읽고 싶은 책이나 궁금한 책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책의 저자
저자와 제목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책을 책소개방이 소개해드립니다. 책소개방과 함께라면 올해는 책과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